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틀 만에 진압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 쪽에서는 96개 시스템 중에서 민원 관련 4개를 포함해서 모두 8개 시스템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 범죄 경력 회보서 신청 처리 알림 기능, 우편 자동 발송이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경찰 헬기 항공 시스템 역시 멈춰서서 수기로 작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에서도 응급 일반 진료는 정상화가 됐다지만 환자 전원이나 연명치료 중단, 화장 등의 업무가 지연됐고요. 장기, 조직, 혈액 기증과 이식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간의 온라인 매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용 연한이 1년이 넘은 배터리를 사용한 이유와 화재 발생 원인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배터리 교체 작업 당시에 비전문 업체가 선정되고 전문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부 전산망이 작동하지 않은 요 며칠 사이 우리가 쌓아왔고 누려왔던 편리함이 이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겠구나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빠른 복구로 일상 얼른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시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한 전남 지역 상황과 함께 지역 소식들 정리해보고요. 오늘의 인터뷰, 이슈책, 도정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9월 29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뉴스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한 피해 소식입니다. 국가 전산망이 멈춰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일선 지자체와 공공기관 업무에도 심각한 차질이 좀 생겼죠, 주말 사이에.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이 모바일 신분증을 비롯해 우체국 우편 금융 서비스, 또 병원 진료 등 실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는데 일선 지자체들의 업무 장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화재가 진압되었다고는 하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전상 기능과 연계한 일부 서비스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 24를 통해 등본과 초본, 전입 신규 납세 증명 등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각 읍면동의 무인 민원 발급기 업무도 모두 중단된 바 있습니다. 여권 신청이나 발급 과정에서도 이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전라남도와 일선 지자체에서도 업무 차질을 빚었습니다. 예. 이 전남도는 화재로 인해 공무원 업무 관련 공인 인증과 온나라 공문서의 수발신, PC 영상회의 등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로 무인 민원 발급과 주민등록, 건축행정 등 민원 관련 다수 서비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따른 전남도의 대응책에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전남도는 화재로 인한 전상망 장애가 발생하자 도청 내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추가로 점검하고 시군에 대한 협업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전남도와 전남도 일선 지자체들은 국가 전상망의 마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구를 안내하고 자체 시스템 점검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인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들은 지자체 전산실의 항온이나 항습기 등 안전사항을 점검한 결과 아직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전남도의 경우 화재 직후 비상 모니터링을 가동해 대표 누리집을 포함한 도내 정보 시스템과 클라우드 기반 91개 시스템을 모두 점검한 결과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전남도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국가 전산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있지만 전남도에서 제공하는 자체적인 행정 서비스는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 철저한 점검과 천재 대응으로 안정적인 정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정부와 지자체 모두 이 정보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광양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개인 사유지에 무단으로 상수관을 매설했다가 공시지가의 10배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를 지출하면서 부실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광양시가 40년 전에 이 개인 사유지에 무단으로 매설한 상수도관이 문제가 되자 해당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면서 행정 부실과 세금 낭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는 최근 광양시 마동에 소재한 약 500평 규모의 임야를 공공용지 협의 취득 방식으로 매입했는데 이 문제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약 1억 원인데 제곱미터당 5만 9천 원인 수준을 이 토지 가격을 보상 가격에서 이 감정평가액을 반영해 무려 10배에 달하는 10억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예. 이 광양시의 이번 고가의 토지 매입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이 토지 아래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광양시가 40년 전에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 소유주에게 도시계획 시설 지정이나 사전 보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수도관을 매설한 사실이 확인됐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매설 과정에서 생겼던 그 부실한 행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세금이 나가게 됐다라는 건데 광양시에서는 지난 7월에도 도면에서 누락된 상수도관이 아파트 공사 중 파손되면서 주민 불편이 또 있었다고요? 네, 광양시의 부실 상수도관 매설 사례는 이번 사유지 무단 매설 건 말고도 지난 7월에는 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이 도면에서 누락된 상수도관이 파손돼 일부 주민들이 단수 불편을 겪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 결국 수십 년 전에 진행된 광양시의 이 상수도관 매설 과정에서의 부실한 행정이 현재 도심 곳곳에서 이 세금 낭비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이 땅을 10배까지 주고 살 일인가 싶은데요. 네, 이번 광양시의 부실한 상수도관 매립으로 인한 공시지가 10배의 토지 보상비 지출에 대해 이 지역 일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공익사업의 토지 보상,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3배에서 4배 수준으로 보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공시지가 1억 원인 토지를 10억 원에 매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사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도시계획상 민간 토지를 수도용지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광양시가 수도관을 매설할 당시 해당 토지를 수도용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어야 했다며 광양시가 지적 분할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액의 토지 보상비 논란이 제기되자 광양시는 언론을 통해 해당 구간에 수도관이 매설돼서는 안 됐지만 이 관로를 이전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됐기 때문에 결국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또한 광양시는 앞으로 용역을 통해 이 관내 상수도관 전체를 점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부실한 행정으로 인해서 숨겨진 상수도관 나올 때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시민 세금 이용해서 큰돈 주고 보상을 해야 될 것인지 시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순천 소식 듣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순천 지역 시민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KTX와 SRT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네요. 네, 경전선 전철화 조기 착공 및 공공철도 실현을 위한 순천 시민행동이 최근 순천역에서 KTX와 SRT 통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철도 분리 운영으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즉각 통합을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이 KTX가 독점하던 고속철도 사업, 지난 2016년 SRT 개통으로 이 경쟁 체계에 돌입했는데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이 노선 분리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참석자들은 SRT 개통 10년이 지났지만 이 분리 운영으로 인해 시민 불편은 커지고 있고 중복적인 비용만 늘어나고 있다며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호남 지역에 하루 15,000석 이상의 좌석이 추가 확보됨으로써 명절이나 휴가철에 이 KTX 승차난도 해소할 수 있고 국민 불편도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KTX와 SRT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 노조는 국토부가 시간 끌기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철도 노조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국토부가 이 교차 운행 시범 사업으로 효과를 검증하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이 노조 관계자는 고속철도 통합 과정과 관련해 SRT의 철도 사업을 코레일이 인수하는 행정 절차와 시스템 통합, 대국민 안내 등 6개월 정도면 시간이 충분하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통합된 열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 철도 노조 지난 9월부터 이 서울역과 대전역, 광주 송정역, 부산역, 영주역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전국의 주요 역사에서 차례대로 SRT와 KTX의 통합 촉구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남 동부권 지역 현안 사업 중에 가장 핵심 사업인 이 주민 철도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수의 밤은 오늘이 가장 밝을지도 모른다.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와 함께 나오는 비극적인 말입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각 기업에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한 가운데 기업들은 생산 효율화에 나섰고 고용 불안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위기는 섬뜩하고 이미 체감이 되고 있지만 방편은 막상 뚜렷하지가 않아서 걱정인 상황인데요. 여수와 대산, 울산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는 사단법인 넥스트의 김수강 연구원과 함께 오늘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 진단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넥스트 김수강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기관 넥스트 어떤 곳입니까? 사단법인 넥스트는 기후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로서 전력 시장과 전력망, 재생에너지 정책, 그리고 물리적 기후 리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는 산업 탈탄소화 팀에서 석유화학 산업의 넷째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구원님께서 이 석유화학 산업에 좀 주목을 하신 이유, 또 여수 국가산단에 주목하신 이유와 배경도 궁금하거든요. 석유화학 산업은 이제 한국에서 철강 산업 다음으로 이제 배출량이 큰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제 중요한 산업인데 사실 철강만큼 석유화학 산업의 탈탄소라든지 전환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많지 않아서 이제 작년에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넷째로 로드맵이라는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예. 석유화학 산업의 이제 전반적인 전환 방향성을 이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정부의 석유화학 정책과 석유화학 단지별 상황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7월 달에 석유화학 산업 단지의 전환, 이제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하였고, 예.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 대산, 울산의 위기를 짚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전환 전략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 네, 최근 몇 년간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여수석유화학 단지는 범용 제품 생산 비중이 높아서 글로벌 공급 과잉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또한 여수 지역 경제는 석유화학 단지 의존도가 높아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수 석유화학 산단의 위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지난 7월 국회에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재편 포럼이 있었는데 3년 뒤에는 석유화학 기업의 절반만 지속 가능할 것이다. 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진단이 곧 여수 국가산단에 대한 진단으로 봐도 될까요, 연구원님? 네, 아무래도 여수는 3대 석유화학 단지 중 범용 제품 생산 비중이 가장 크고 석유화학 기초 제품을 생산하는 납사 분해 설비, 즉 NGC의 생산 능력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렇게 중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여수 석유화학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은 주요 설비들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정부 주도의 이제 근본적인 구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구조 전환 시점이 점점 지연될 경우 여수 예. 석유화학 단지의 생존율은 어쩌면 절반도 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3년 뒤에는 절반만 지속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 진단조차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을 지나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이 빨리 명확히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예. 조금 더 큰 위기를 산업 막을 수 단지들이 있겠네요. 네, 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석유화학 산단의 위기 원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이 저가 공세와 또 추가적으로 중동의 신규 사업 가세입니다. 원가 경쟁력이 떨어졌다라는 건데 혹시나 이거 말고 여수 국가 산단이 특히나 더 해당되는 위기의 특이점이랄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여수 석유화학 단지의 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범용 제품의 비중이 크다는 것 외에도 다른 석유화학 단지 대비 구조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계획이 미비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의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라 기존의 제품들은 경쟁력을 크게 잃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데요. 대산과 울산 석유화학 단지는 2차 전지 소재나 대체 원료, 수소 같은 신규 사업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나 여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수 석유화학 단지의 투자 금액은 2023년 2조 7천억 원 수준에서 작년 2024년 5천억 원대로 떨어지며 약 80% 정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위축은 여수 석유화학 단지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대산과 울산에 비해서 왜 여수가 이렇게 새 제품에 대한 투자가 적었을까요? 대산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조성된 석유화학 단지로서 지금도 이제 부지가 계속 확장되면서 신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 울산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산업 외에도 이제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다양한 산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 산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이 조금 큰 아하. 편입니다. 예. 하지만 여수는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도 하고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른 산업 단지 대비 조금 기초 제품에 집중되어 있어서 투자 여력이 더 없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또 정부 주도로 한 그 뚜렷한 방향성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부가 여수 국가산단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난 5월에 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체감되는 부분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한 평가랄까요?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정책금융 연장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집행하기에는 그 실효성이 크게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한 여수의 경우 아시다시피 위기가 이미 현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했던 정책 효과를 지역 경제가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조금 더 일찍 선제 대응을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각 석유화학 단지들은 지역별로 자국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또한 이제 국회와 각 지역 내에서 전략을 모색하며 진행한 결과입니다. 예. 작년 12월에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당초 계획 대비 발표가 지연되었기도 하였고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에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석유화학 업계가 재작년 말, 작년 초부터 정부에게 대책 마련을 요청했을 때 정부가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했다면 현재와 같은 막막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한 6개월, 1년 정도만 더 빨리 움직였어도 상황이 훨씬 나아졌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음. 한 해 동안 석유화학 업체의 실적 부진이 이제 지역 경제로 크게 옮겨간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에 네, 석유화학 업체들의 지원이 그동안에는 이제 대기업에 대한 지원으로만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기업을 넘어서 그런 음. 지역과 그리고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키워드 예, 예. 앞에서 정부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뭐 그럼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빠르게 위기가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기업에서도 작년쯤에 이런 대규모 위기가 올 거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또 체감은 이미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이것도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서 예. 조금 그 대응 방식이나 음. 향후 이제 전략이 좀 달라지는 음. 모습이 있는데요. 예. 사실 그동안 이미 고부가 가치 제품이나 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사업을 확장한 기업들은 잘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나 음. 여수 석유화학 단지에 위치한 범용 제품 위주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 마땅한 새로운 사업을 이제 발견하지 못하고 조금 음.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점점 더 이제 투자 여력은 없어지고 점점 더 사업 전환을 이제 이루어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산업 전반의 침체가 고용 위기 또 지역의 위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 플랜트 노동자 그중에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노동자로부터 고용 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꺼내볼 수 있는 해결책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위기를 타개하려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R&D 비용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1, 2년 투자해서 이게 성과를 내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이제 포트폴리오 전환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안에 석유화학 산업 대책 방향성이 명확히 정해진다고 하여도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체질 개선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단순히 몸집 줄이기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몇 년 후에는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도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R&D를 마무리하고 2차 전지 소재나 열분해유, 바이오 납사와 같은 대체 원료 상업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예. 그렇게 여수도 정부의 지원, 업체 간 협력을 통해 지금이라도 신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는 기업에게 먼저 구조 개편을 하고 좀 정리를 하고 전환을 해라. 후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 제시하는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좀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를 보니까 몇 가지 제시를 좀 하셨더라고요. 네네. 사실 석유화학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 중심 구조에서 탈피하고 청정화학 산업으로 산업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이는 크게 기존 화학 공정을 보다 청정한 공정으로 바꾸는 방식과 현재 산업과 연계된 신규 청정 산업에 도전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예. 이 중 여수는 여건상 전자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청정 공정으로 바꾸는 것. 네. 네, 맞습니다. 2차 전지나 수소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른 석유화학 단지에 비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 현재 석유화학 공정을 새로운 공정으로 규모 있게 변환하는 전략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GS 칼텍스가 여수 산업단지와 계획한 CCUS 클러스터. CCUS는 이산화탄소 포집 후 저장 활용하는 시스템인데요. 이에 대한 구축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 당초 계획은 2027년까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현재는 투자가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수 석유화학단지 차원에서 공용 배관망, 액화 및 저장 설비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해야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방법은 CCUS라는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GS 칼텍스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GS 칼텍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원료로 활용하는 R&D를 진행을 한 바 있고요. 예. 현재는 이제 상업 생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성숙도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산화탄소를 석유화학 단지에서 포집한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는 상당한 이제 설비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거를 여수 산업단지와 같이 협력해서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석유화학 산업의 주요 탈탄소 기술로 선정된 전기 가열로를 여수에 최초로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전기 가열로요? 네네. 네. 전기 가열로는 이제 기존 화석 연료를 통해 높은 온도를 유지하던 납사 분해 설비 NCC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하여 청정한 화학 제품을 생산해내는 기술입니다. 예. 네, 이는 한국 탄소 중립 100대 기술로 선정되었고 LG 화학이 R&D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용화 규모 실증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여수는 전라남도에 위치해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에 따라 청정 전력 확보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렇기에 석유화학 단지 중 전기 가열로 도입에는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여겨집니다. 네, CCUS 클러스터 구축과 전기 가열로 도입 투자 금액은 도합 2조 5천억 원 내외로 추정이 되어 예. 신체된 여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2조 5천억 원이라는 돈이 딱 막상 들었을 때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거는 어떻게 좀 기업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추진하기 굉장히 어려운 투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도 정부의 지원과 이제 3-4개의 기업이 산업 단지 내에서 함께 협력하여 공동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CCUS 클러스터도 마찬가지로 GS 칼텍스가 주도하지만 여러 개의 업체들이 함께 협력하여야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렇게 여수 석유화학 단지는 지금 석유화학 대기업들 외에도 협력업체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힘듦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양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기업이나 좀 정부의 생각도 들어보셨습니까? 어때요? 정부는 이제 탈탄소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전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발표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고부가 소재, 이제 탄소 감축 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언급했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R&D 투자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2035년 NDC도 석유화학 부문의 탈탄소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그럼 뭐 GS 칼텍스랑 LG화학 측에서 이런 R&D 진행하고 있으니까 정부 지원을 좀 적극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2차 전지 사업에 일찍 진출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는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크게 없는 상황이고요. 실적이 부진한 업체들은 기존 탈탄소 설비 투자를 전면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당초에 세웠던
탈탄소 설비 투자 계획을 다시금 이제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렇게 정부가 지역경제 붕괴를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R&D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수를 비롯한 석유화학 단지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계신 김수광 연구원과 함께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 진단과 해결 방안 이야기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책 오늘은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세계유산축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생생뻘배학교 현장 체크해봤습니다. 네, 현재 순천시 일대에서는 2025 세계유산축전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중 한 곳인 순천 갯벌에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생생뻘배학교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지난 12일부터 2025 세계유산 축전이 열렸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그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 이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시작한 복합 향유 축전 프로그램인데요. 네. 문화유산인 서남사 그리고 이 자연유산인 순천 갯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지난주 세계유산 마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 순천 거차마을 생생뻘배학교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때는 오른발. 여기 있잖아 망둥어. 오른발로 타자 오른발로. 야 여기 있잖아 짱뚱어라. 오른발 그렇지. 요거 발라야지 요거 아따. 그렇지. 이거는 고동이에요 고동. 물고기 잡았어요. 물고기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실개 이렇게 잡았어요. 요거 타고 가야 돼, 갈 때는. 네, 될 거예요. 제가 탈게요. 힘내라. 힘내라. 네, 생생뻘배학교 현장음을 좀 들어보고 왔습니다. 네. 갯벌이어서 그런지 그 갯벌의 질퍽함이 네. 소리로도 막 들어오고 네. 아 이렇게 타야지 저렇게 타야지 하는 네. 누군가가 뭐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잡았습니다 힘내라 뭐 경주하는 것 네.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장음을 좀 듣고 왔는데요. 자 일단 뻘배라는 게 뭔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뻘배가요. 그 제가 알기로는 갯벌에서 뭐 자비할 때 그렇죠. 타는 그 넓적한 네. 약간 무슨 보드처럼 그쵸, 생긴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뻘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순천 거차마을 주민들이요. 이 뻘배 학교 선생님이 돼서 뻘배 학교를 열렸습니다. 뻘배를 배우는 맞습니다. 학교인 거예요. 그렇죠. 뻘배를 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1회차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회차로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2회 열렸습니다. 네. 주민들은 오랜 세월 생활 터전이었던 순천 갯벌에서 직접 참여자들에게 1대1로 이 뻘배 타는 법을 가르치고요. 네. 또 함께 뻘배를 타고 드넓은 갯벌에 나가서 칠개망도 털어보고 갯벌의 생태 또 자연 소중함 등을 몸소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뻘배학교 참여자들은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자연의 선물인 갯벌 하나만으로 정말 즐겁게 정말 아이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특히 두 번째 참여한 참가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참가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뭐 1회차에 한번 갔다가 네. 또 한 번 더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작년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참여했던 분들이 올해 다시 한번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재밌으셨나 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들 갯벌에서 느꼈던 그 즐거움을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지난번 뻘배학교 때 왔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시 신청해서 온 거예요. 처음 뻘배학교 왔을 때 뒷날 엄청 아플 줄 알았거든요.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뒷날 아침 너무 개운했어요. 아, 이게 사실은 생태치유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아무 걱정이 없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운동도 되고 너무 재밌어요. 딴 데는 절대 못 해보는 거라서 그리고 얘가 재밌어 할까 이런 걱정했는데 와서 타니까 얘도 너무 재밌어하고 저도 탔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갯벌 묻히면서 놀 일이 없는데 그거를 놀고 또 나가서 개도 보고 망둥어, 짱뚱어 이런 것도 보고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게 또 전통 놀이라고 생각하면 전통 놀이인데 일반인들이 경험하게 해주는 건 너무 좋다. 뜻깊은 날이지 않았나. 네, 인터뷰하신 분들이 다 어른이신 거죠? 그쵸. 성인이죠? 네, 다 성인이세요. 굉장히 좀 아이처럼 순수하게 너무 재밌었다. 네. 라는 말씀 주셨고 또 뒤쪽으로 굉장히 막 신나는 웃음소리들도 간간히 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순천 갯벌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태 교실이자 어른 아이 할 것 없는 모두에게 놀이터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갯벌이 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공간에서 의미 있는 플래시몹도 진행됐다고요? 네, 이 생생 뻘배 학교가 있던 날요. 전국에서는 기후 정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후 위기 문제가 그냥 다양한 생물들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행동을 하는 날인데요. 순천에서는 이 갯벌에서 다 함께 순천만 갯벌은 생명이다라는 제목의 단체 플래시몹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책 시민연대 신명섭 활동가 인터뷰입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고 그다음에 뭐 자연을 아끼고 이런 것들을 매번 의식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그런 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것? 뭐 이런 거를 하면 10개 버릴 거 7개 버릴 수 있고 이러게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운동이라는 게 한꺼번에 혁명적으로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인식을 바꾸는 문제는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이 떠오를 때 느낄 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퍼포먼스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참여하러 온 사람이든 아니면 여기에 잠깐 갯벌을 둘러보러 온 사람들도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 생생뻘배학교가 들어보니까 1박 2일 코스의 프로그램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뻘에서 뻘배도 체험을 하고요. 뭐 저녁에는 다 함께 달빛 아래에서 달빛 음악회도 연주를 하고, 네, 뭐 저녁에 함께 이런 뻘에 대한 갯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멍 때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갯벌 줄에 걷기도 하고요. 다양한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이와 함께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자녀들이 갯벌에서 뒹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 가까이 있었는데 이렇게 몰랐던 갯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갯벌에 많은 친구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더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런 환경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이 뻘이 없다면 이 안에서 생존하고 있는 생명체들도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태계는 무너질 것이고 그렇다면 인간 세계는 괜찮을까요? 이런 그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체험이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사실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이걸 지켜가는 게 우리 인류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생각들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연과 좀 더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거기를 살리는 거잖아요. 함께 공생하는 느낌? 그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훼손시키지 않고 또 우리가 이용하고 그리고 그 자연과 어우러지기 위해서 우리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뻘배는 거차마을 주민들의 소중한 어업 도구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 자원이기도 합니다. 네. 또 참여자와 거차마을 주민들 연결하고 현재 우리와 생명에 살아 숨쉬는 자연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생뻘배학교는 자연과 사람이 말 그대로 어우러지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미지 리포터와 생생뻘배학교 현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뉴스입니다. 전남도가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떤 센터인지 관련된 소식 좀 들어볼까요?
네, 전라남도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AI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기반이 최적화된 전남에 블랙록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블랙록은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을 제시했는데요. 네. 전남도는 이러한 구상에 가장 적합한 입지로 솔라시도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전남도는 에너지 미래 도시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알리백 산단 특별법과 함께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를 꼽아왔었는데요. 이번 블랙록 데이터 센터는 그 목표와 맞아떨어지는 중요한 기회이니만큼 전남도는 이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남 솔라시도를 적합한 입지로 제안할 계획인 블랙록 AI 데이터 센터 유치 준비 관련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전남도가 에너지 미래 도시 구축 100일 플랜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또 도민들이 기대할 변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많은 도민들께서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4일에 전남 에너지 미래도시 구축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전남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대규모 신도시 조성 계획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곳인데요. 네. 전남 에너지 미래도시는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약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산업시설, 재생에너지 직접화 지구, 정주 배후 도시를 한 군데 모아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특화 도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전남도는 하반기 알리백 특별법 제정에 맞춰서 산단 지정을 추진하고 2026년 신도시 지정에 앞서 기본 계획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춘 우리 전남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한 발 앞선 준비를 통해 대규모 미래 에너지 신도시를 반드시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철도 얘긴데요. 지난 27일 목포 보성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어떤 철도이고 앞으로도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동북권과는 어떻게 기대가 될 수 있을지 이야기까지 좀 들어볼까요? 네, 목포 보성선은 목포 임성리역에서 신보성역까지 총 82.5km를 잇는 단선 전철로 무려 23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네. 아주 긴 시간이죠. 네. 그동안 철도망이 주로 남북으로 이어져 왔다면 목포 보성선은 전남 남부권을 횡단한다는 점에서 전남의 경제와 관광 산업을 크게 변화시킬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동 시간 단축이 될 텐데요. 목포에서 보성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리던 거리가 이제는 1시간 10분대로 줄어듭니다. 무엇보다도 영암, 해남, 강진, 장흥처럼 그동안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서남권 주민들도 서울이나 부산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앞으로 보성, 순천 구간이 전철화가 된다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KTX로 2시간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는 시대도 곧 열리게 됩니다. 개통 초기에는 평일에는 왕복 8회, 주말에는 왕복 10회가 운행될 예정이고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상주 직원을 배치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 전남도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 전망대가 9월 29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